다이아몬드 지필고입니다. 네, 휴가는 다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죠? 이제 8월 이제 휴가 거의 끝날 때쯤 됐다, 그죠? 저도 올해는 뭐 특별한 휴가는 없고 저희 이제 남성 리더들끼리 워크숍을 갔다 온 게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단결과 팀워크 함께하면 즐겁게 더 멀리 갑니다. 여기 남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다이아몬드 되셔가지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요즘에 사람들의 현실 고민이 되게 많죠. 그죠? 여기도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주말에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이렇게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다들 이런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 들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이직을 해야 될지, 또 뭐 자영업을 해볼까, 맞죠? 여러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민생지원금 다들 썼습니까? 뭐 1조 원 정도 식당에 이렇게 쓴다는데 그 임시로 그래도 조금 효과는 있지만 그죠?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가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시내인데도 폐업돼 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번화가인데도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서면에도 한 번씩 가면 그렇고 저희 부산대나 여기 남포동 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서울에도 뭐 가로수길, 뭐 홍대, 뭐 이런 데도 지금 이 비어 있는 상가가 너무 많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 이렇게 장사가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이제 이커머스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가 인해서 이제 우리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오프라인에서 다 온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그죠? 소비를 분명히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온라인에서 다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온라인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영업의 기회도 점점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일자리도 자꾸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사 경쟁인 거잖아요. 그리고 소비자 잉여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 요즘에 이제 SNS나 뭐 이렇게 직구 많이 하시죠. 뭐 해외에서 그죠? 중국 제품 제 주위에도 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매일 뭐 어디서 얼마 주고 샀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죠? 알리 이런 데서 그죠? 막 집에 매일 오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저도 한 번씩 옆에 있다 보니까 샀는데 내가 예전에는 휴대폰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한 15,000원, 2만 원 이렇게 샀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거기서 가니까 한 1,500원 이렇게 하잖아요. 무료 택배되고. 맞죠? 그러면 내가 심리적으로 15,000원짜리 제품을 1,500원에 샀으니까 한 만 원 이상은 이득이라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게 소비자 잉여예요. 근데 왜 그렇게 제품이 나올 수 있냐를 보면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대량 생산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처음에 이제 공장을 가동하고 원료를 하고 뭐 직원 인건비를 주는데 어느 정도 물건이 팔리면 그게 다 이제 자기 이익까지 다 남는 물건이 나와요. 만약 예를 들면 한 100만 개 팔리면 그만큼 이윤이 남잖아요. 그 다음부터 만든 거는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다 남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배로 이렇게 택배를 보내고 하면서 1,000원, 2,000원 주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자영업이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조업 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소득을 받고 사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우리 프레카리아트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서울대 공대 교수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계층이 생길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임시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기본소득을 받고 사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긱 이코노미 뭐냐면 그냥 정규직 아니고 비정규직 있잖아요. 임시직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1인 기업가의 시대가 올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죠? 요즘에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검색을 해보면 제법 많아요. 자본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이. 근데 의외로 경쟁이 되게 치열할 수도 있어요. 음. 뭐 이게 뭡니까? 위탁 판매라 합니까? 쿠팡이나 이런 데서 물건 파는 것도 크게 돈 드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하면서 그죠? 고민하는 거죠. 직장 다닐 때는 이 언제 이렇게 여기서 그만둘 줄 모르 이렇게 퇴사될 이렇게 뭡니까? 내가 쫓겨날 줄 모른다는 아까 드라마처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해볼까 고민하고 자영업을 하면서도 요즘 어려우니까 다시 그만두고 직장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도 할 거고 그죠? 그리고 자영이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유튜브나 뭐 이 플랫폼 이런 배달 업무 같은 거를 세컨 잡으로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할지 코인에 할지 그죠?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제안이.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또 하나 더가 뭐냐면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래 사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상가집 가면 다 90대 이상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평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퇴직 나이는 점점 줄어들고 근데 오래 일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뭡니까 건강보험료의 50%를 65세 이상이 쓴다 하더라고요. 65세 이상이 50% 쓴대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그분들이 장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장수를 하니까 점점점 돈을 더 많이 쓰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젊은 세대, 실제로 돈을 내는 세대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맞죠?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겠네. 지원을 많이 안 해주든가 돈을 많이 걷든가.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한 명이 두 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온대요, 실제로. 청년 세대가.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실제로 생산 인구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 실업급여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요. 실업급여가 1년 예산이 6월 달에 끝났대요, 벌써.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많아졌대요. 그래서 추가 뭐로 해야 된다 하던데 그런 것들도 이제 고용연금도 고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뭔가 정상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오래 일하고 싶은 거죠. 어, 퇴직 나이는 오래 일하고 싶은데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고 이런 일을 나이 드신 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무소득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뭐 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직장인도 만만치 않고 자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SNS를 보면 내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투자의 기회가 있고 뭐 어떤 기회가 있고 뭐 AI를 통해서 뭔가를 뭐 동영상을 만들고 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일은 단타로 끝나는 일이잖아요. 오늘 내가 한 결과를 통해서 조금 내가 수익을 갖고 또 내일 똑같이 해야 되고 맞죠? 뭔가 하나의 일이 계속 쌓여서 지속적인 소득이 되는 일이 잘 없어요. 정말 없어요. 맞죠? 좀 더디게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뭔가 한번 만들어 놓은 게 계속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는 찾잖아요. 그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에까지 길었지만 그 이야기 내가 한번 현실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게 정말 필요하면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아미 사업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왜 아미 사업을 이야기하냐면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요.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래 살잖아요. 그죠? 헬스와 뷰티에 많은 돈을 사람들이 쓰잖아요.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최고의 트렌드 사업이죠. 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비자 관리라든지 사업의 어떤 노하우들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복제가 되고 축적이 돼서 평생 인쇄 타입의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말 장수 시대에 자기 나이에 0.7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죠? 80이면 옛날에 50대입니다, 사실은. 맞죠? 올해 70대, 80대도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할 일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상속이 되고 어떤 관계 지향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잠 오니까 영상 하나 보고 할게요. 잠이 오니까. 그죠? 이 테슬라는 조용히 무기를 꺼내는데요. 여기 테슬라의 미래를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켜는 주인공. 그때 악당들이 쫓아오고 주인공의 테슬라를 박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피기동으로 쉽게 피해버리고 결국 총까지 쏘는 악당들. 이때 테슬라 팀에서 전화가 오게 되는데 I see it all right now, man. You need Find Solutions. Update now. 바로 각성해버리는 테슬라. 엄청난 매핑 능력으로 장애물을 다 피하는데요. 그렇게 잘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끈질긴 악당들. It's time to step it up a notch. 이에 새로운 무기를 업데이트하는데 정확히 명중해버리죠. I call that one slime time. Oh, no way! 화가 난 악당들은 로켓포를 꺼내고 Really not enough. Not enough. What do I do? Hurry!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테슬라. Gatling gun out. What? is tha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Yeah.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Ken? 악당들은 오토바이를 선택하고 Don't make me unplug you. 일촉즉발의 상황인 바로 그때 He's there, right? Eric,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 하나. this guy is insane. You don't want to mess with this guy. 그건 바로 광기의 테슬라 옵티머스였죠. Yeah, baby. What is that? The Terminator! Shoot it! Shoot it! 그 사이 주인공은 무사히 도망치게 되고 악당들의 트럭으로 조용히 다가오는 사이버 트럭 한 대. 되게 재밌죠. 예.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하이퍼루프 있잖아요. LA에 너무 차가 많이 막히니까 지하 터널을 뚫어 가지고 뭐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뭐 10분 만에 가는 그런 걸 생각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근데 한국 팀에서 제일 그게 현실화 시킨대요. 지금 서울 부산이 20분 걸린다 하더라고. 근데 자꾸 곧 들어간대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그냥 이 영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차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업그레이드만 딱 하면 맞죠. 딱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또 알아보고 아메 사업이 또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잠도 오니까. 자, 시작. 제품의 판매가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비자와 같은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회사부터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직접 판매 방식입니다.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품질에 만족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여 나누어 쓰거나 판매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형성된 소비자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권하는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상품의 판매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직접 판매 방식의 새로운 유통. 이게 다입니다. 그냥 오늘 이야기할 게 이게 다예요. 그죠? 여러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주는 과정이 여러 단계를 안 거치면 잉여금이 생길 거잖아요. 모아놓은 돈을 그냥 많이 알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리는 사람한테 주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또 주위 사람들에게 권해보는 거죠. 니도 한번 써보라고. 그죠? 그렇게 하는 직접 판매 방식인 거예요. 새로운. 그래서 이번을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의 장점만을 집약시켜 놨다는 거고, 세 번째는 중간에 이제 도매, 소매, 유통 과정에 생기는 비용을 절감해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거라고요. 캐시백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모두가 있잖아요. 이익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밭에 배추 같은 게 뭐 1,000원도 안 하는 경우 많거든요. 500원짜리 배추가 저기 식탁에 올 때는 10,000원 하잖아요. 유통이 뭐 3단계, 4단계 거쳐서. 그죠? 그런 것처럼 필요 없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는 직거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네트가 거물이잖아요. 워크 짜는 거. 마케팅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어떤 네트워크를 짜서 한다는 말은 구정 광고를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SNS나 뭐 TV나 뭐 이런 걸 안 통하고 사람의 구정 광고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거기에 생겼던 썼던 뭐 광고나 유통의 비용을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프로슈머라 하거든요. 뭐냐면 소비를 했는데 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썼는데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생산이 일어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이 만약에 슈퍼를 하잖아요. 동네에서 조그만 슈퍼를 해요. 슈퍼를 하면 다른 편의점 가서 물건을 안 사실 거잖아요. 우리 집에 다 있으니까 우리 집 거 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우리 집에 물건을 쓰면 그 매출이 나의 매출이 되잖아요. 맞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합성어가 프로슈머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아메이 마켓이 있어요. 마켓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정보를 듣고 물건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를. 그럼 내 혼자 그냥 소비자인 거죠. 근데 다시 누군가한테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물건을 써보니까 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반품도 되고 또 택배도 되네. 그리고 고품질의 좀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그들이 듣고 또 소비를 할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프로슈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프로슈머라고. 맞죠? 다시 내가 알린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알릴 수 있는 거죠. 알리면 그들도 다시 소비를 할 수 있죠. 맞죠? 이런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몇 명을 알려서 확장성이 있는 일인 거예요. 이 일이. 그죠? 그래서 소비자인 내가 먼저 애용자가 되고 정말 좋은지 한번 써보고 다시 프로슈머가 되고 또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해서 또 누군가가 프로슈머가 되게 도와주는 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아메이 사업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잘 써보고 좋은 것들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써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제품 애용을 해보라는 이유들은. 그죠?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뭐 어떤 사람이 하는지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무용수였습니다. 요리사요.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춤이 좋아서 계속 발레만 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디자인 회사가 야근이 많기도 하고 일도 육아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서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 혼자 커피숍 가고 싶어요. 용돈 인상. 요즘은 부자 되고 다들 싶어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롭게 선택한 일이잖아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혼자라고 생각될 때 당신과 같은 생각과 목표를 지닌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기회가 내일을 향한 큰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응원합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많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또 다른 직업을 찾을 때 이 일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일반 사업이랑 이게 뭐가 다른가, 그죠? 요즘에 돈 안 들이고 하는 일도 많죠. 근데 일반적인 사업들은 뭐 그냥 일 여건 기본 들잖아요, 그죠? 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가게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재고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런 본사에 뭐 가맹점을 이렇게 차리면 가맹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경비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리고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 다니다가 자영업을 하면 쉽게 망하는 이유가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노하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노하우를 누가 알려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경쟁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템도 내가 늘 고민하잖아요. 뭔가 한 개가 잘 되면 그 다음 계속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시대에 맞게 내가 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맞죠? 점포도 있어야 되고, 시간 투자는 당연하고, 그죠? 근데 어떤 뭔가 투자를 많이 하고 범위가 이렇게 커지면 리스크는 당연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그런 리스크는 없죠. 어, 그게 저는 최고의 문제라 생각해요. 리스크가 있으면 쉽게, 그죠? 못 그만두기도 하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위험성이 이제 없는 거고, 그리고 성공 확률이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매뉴얼까지 알려주시는데 그대로 딱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입의 성격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인세 타입 소득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생기고 그 전에 뭐 금융위기 때도 계속 했던 분들은 뭔가 안정적인 소득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이 뭔가 한번 볼게요. 많잖아요, 주위에. 이런 일이 요즘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뭔가 인맥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만 또 이런 네트워크라고 표명을 하는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제품도 많고. 근데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기준만 확실히 알면 어떤 일을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뭐냐면 지급 제품이 생필품이어야 돼요. 생필품. 우리가 생필품이어야 반복 구매가 일어나거든요. 매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많아.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실수가 막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물건을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내 혼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없죠. 내 매출이 그룹 매출이잖아요. 그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매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매출이 있으려 하면 계속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회사들은 회원가입을 할 때 구매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도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입을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얼마를 사야 된다거나, 근데 교묘하게 그게 불법이다 보니까 어, 안 사도 되는데 사는 거와 안 사는 거의 차이를 둬서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바로 매출이 딱 뜨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입비가 없어야 되고, 생필품이어야 되고, 그리고 제품이 너무 허접하면 아무도 안 쓰잖아요. 가성비 있는 제품,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품을 쓰다 보면 만족하지 않을 때 반품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반품을 할 수 있다 보면 하려 하면 내가 제조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 제조와 판매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올해 생겼고 내년에 생겼고, 그죠? 1년에
그런 회사들 대부분 한 50%는 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사성이 참 중요해요. 근데 예전에는 참 잘 됐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일을 아무도 안 하고 싶잖아요. 지금도 계속 성공자가 오는 일, 성공의 기회가 있는 일, 그런 일을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충성 고객이 많다는 거는 제품 품질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품질이나 가격이 엄청 물건을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죠? 뭔가 내가 해놓은 매뉴얼이 있어서 시스템이 사업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개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사업을. 자기 사업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시스템을 돈을 주고 사잖아요. 내가 못 만드니까. 뭐 맥도날드나 뭐 그런 그죠? 그런 가맹점을 사는데 결국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했던 아까 내가 누구한테 알린 사람이 또 누구한테 알리는 과정이 반복된다 했잖아요. 그때 똑같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전달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제와 축적이 되는 일이고, 그리고 뭐 수익에 역전이 일어나고, 이런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합법적인 거. 이런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그게 맞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 회사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미밖에 없는데, 그래도 맞는 이런 게 맞는 일이 있다 하면 그걸 하셔도 될 거예요. 잠깐만, 아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한번 소개 영상 보도록 할게요. 1, 2, 3, 4.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그죠. 이렇게 지금 1959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이제 60, 70년 다 돼가죠, 그죠. 65년 이상이 됐고 오래됐다는 거죠.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거죠. 평균 수명이 뭐 20년이라 하니까 그죠. 되게 오래됐고 뉴트라이트는 이제 100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이런 뭐 여행을 가더라도 가족 여행을 가고 그죠. 가족을 함께 보상을 해주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충분히 보상이 따르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직접 판매 기업 중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부동의 1위. 그리고 여기 보면 점 찍힌 지도에 점 찍힌 나라가 다 아메이가 진출해 있는 곳이거든요. 한 100개국에 이렇게 진출해 있고 다국적 기업입니다. 한국 아메이는 1991년도에 이제 88년도에 설립되어서 91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이런 전국에 이런 매장이 있습니다. 예. 취급하는 제품들은 이제 누트리라이트라고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전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리 뭐 이런 홈테크 제품 그리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또 청소하는 제품 이런 제품을 취급하는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고농축 제품이라서 정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통은 작은데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자연 분해가 돼서 정말 이게 뭐 이렇게 샴푸를 한 번 하더라도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밖에 제품을 쓰면 집에 와서 한 번 더 씻거든요. 이 되게 달라요. 들고 다녀 들고 되게 다른 제품들이에요. 여기 오시면 물통 많이 들고 다니는 이유도 이 정수기 물 먹다가 다른 물을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빠지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제품 그런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드는 배경이 이제 유기농 농장이 있어요. 직접 재배를 하니까 자기가 그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최고의 자연에 최고의 제품이 나오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식물을 선정해서 종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저는 저기 시골에서 중학교를 나와서 그때 농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농업. 과목이 여자분들은 가사하고 뭐 남자는 기술 이런 거 하는데 농업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목의 수업을 들으면 정말 이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초기에 사업을 할 때 막 간절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김해 이런 데 있잖아요. 하우스에도 많이 갔어요. 하우스 가서 대문하고 막 이게 뉴트라이트 농작 스토리를 막 설명하면 거짓말이라고 우리 그렇게 농사를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농약을 안 뿌리면 남는 게 없는데 무슨 농사를 하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한 번, 두 번 자꾸 설명을 하면 진짜로 하니까 정말 뉴트라이트 많이 드셨거든요. 정수기도 쓰시고.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시면 집에까지 오는 과정에 정말 이렇게 다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젊으신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 깔끔하게 애들 키우고 싶잖아요. 투명하게. 그런 제품인 거예요. 몇 살이세요? 예? 미성년자 아닙니까? 아, 예. 벌써부터 좋습니다. 조기. 예. 너무 앳돼 보이는데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잘 들으시면 우리 딸도 오늘 들으라 했는데 안 들으라 하더라고요. 너무 좋네 여기는. 네. 네. 그래서 암에서 있잖아요. 이런 데 구체적으로 받고 요즘에 건강과 미용이 대세잖아요. 앞으로 있잖아요. 10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곧 놓을 제품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하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생에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리스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리스랩은 1000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건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17억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와 노화 관련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리스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개인 맞춤 웰리스 관리 플랫폼 마이 웰리스랩. 이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저렇게 관리를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드시죠? 그럼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하실까요? 이 시장이 이제 있잖아요. 이런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되게 크잖아요.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집중하고 하면 엄청난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다들 건강검진을 받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약으로 의존하거나,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제품이 이제 곧 나오죠. 그 영상도 한번 볼게요.
그죠. 지금 그 두 개 이제 우리 빅 아이템이 있는데 건강에 관심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피부는 또 이 두 개를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둘 중 하나는 걸리는데 요즘에 저도 뭐 울세라 뭐 이런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되게 여성분들이 비용을 많이 쓴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이걸 저도 이야기를 하러 다니는데 이 피부과는 혼자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개 모으듯이 해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괴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사람을 이해하면 쭉 이렇게 네트워크를 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만 전달할 게 아니고 가셔가지고 브론즈 필드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기 한 사람만 이해하면.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메에서 Q&A를 해볼게요.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아메 사업이 어떻게 자산이 되나요? 이 진짜 궁금한 거 아니에요? 맞죠? 뭐 돈이 된다 하는데 어떻게 형성이 되고 실제로 돈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휴대폰을 딱 해서 네이버에 공정위를 딱 치면 이게 나옵니다. 그거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 공정위에 들어가시면 이제 다단계 판매업 이 들어가 보면 1번이 한국 아메이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매출을 딱 보면 이게 나와요. 상위 1번부터 뭐 매출이 이렇고 전체 매출액이 이제 1조 2천억이잖아요. 그죠? 부가세 포함해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잘 팔리는 게 정수기 이 건강보조식품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후원 수당이 4,600억 지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후원 수당 비율이 34.9%, 35%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4.9% 이제 줄 수 있는 만큼 최고를 줬다는 거와 밑에 반품이 100%. 그죠? 그러면 4천억이라는 돈이 이 소비자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던. 맞죠? 누구는 만 원 가져간 사람도 있고 100만 원 가져가신 분도 있고 어 1,000만 원 가져가 그 매덕을 가져가시는 그 몇십을 가져가시는 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네트워크는 이마트와 뭐 이런 대형 마트보다 훨씬 매출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 내가 모를 뿐이지 누군가는 이 보너스를 받고 계신 분이 엄청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회를 하면 되고 그럼 어떻게 돈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볼게요. 대부분의 회사 유통은 광고 유통비가 전체 한 7, 80%를 차지하잖아요. 요즘은 더욱 이제 많이 차지한다고 봐요. 맞죠? 그런 인지도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가다 경쟁이잖아요. 만드는 회사는 너무 많은데 맞죠? 사는 소비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광고 유통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품질하고 상관없는 돈을 품질을 높여놓고 중간에 광고 유통비를 하지 않고 그것들을 소비자한테 기여한 만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편에 보면 1차, 2차, 3차 보너스가 있는 거죠. 3%, 6%, 9% 이렇게 매출을 크기에 만큼 내가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의 어떤 그런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매출을 자꾸 키우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1,000만 포인트를까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죠. 1차 보너스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그만두잖아요. 팔이 늘어져서 뭐 이리 애는 어디 맡긴지 모르고 하다가 그만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1차 보너스에서 끝나니까. 2차를 가셔야 돼요. 돈이 되는 구간은.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갖거나 건물주가 되거나 어떤 배당을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은 2차 보너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차는 경험의 단계인 거예요. 경험의 단계. 돈은 여기에 많지만 받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 경험들이 쌓이면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1,000만 포인트를 경험을 누구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 파트너가 그 경험이 되면 6%가 들어오는 거예요. 로열티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 개념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도왔을 때는 또 3차 보너스를 보시면 돼요. 2차, 3차는. 그걸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셋 타입의 소득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있잖아요. 1차의 숙제를 넘어가서 2차 보너스를 받아 보셔야 아메의 가치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략 이해되시죠?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 그래서 1차 보너스에서 큰 돈을 벌기는 쉽지는 않는데 웬만큼 일하는 만큼 돈은 돼요. 요즘에 보너스 체계가 좋아졌고 이렇게 추가 보너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일자 보너스를 이렇게 충분히 되면 연봉 5천까지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2차, 3차를 가셔야 되니까 이 장소에서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풀으면 그냥 내가 썼다가 아까 내가 쓰고 어떤 우리 가정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누군가를 알린다 했잖아요. 그걸 부르심으로 했잖아요. 그 가정이. 그 가정을 세 가정을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3개에서 10개 가정일 수도 있겠죠. 쓰는 범위가 작으면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고요. 그렇게 10만 원 버는 가정을 또 3개를 도우면 내가 한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매출을 자꾸 키운다기보다는 뭔가 한 개를 쓰거나 2개를 쓰거나 제대로 잘 쓰시는 분을 늘리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줘서 그들이 계속 반복 구매가 일어나게끔 돕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의 소득이 생기고요. 이는 100만 원 버는 3명을 도우면 이제 연봉이 5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하실 몇 명이 있어도 됩니다. 그도 그의 인맥이 있고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년에는 푸켓을 가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연말 보너스가 그냥 1,000만 원 정해져 있어요. 연말에 큐트웨이브를 가면 매달 아까 그 일정치의 목표를 이루면 12달이 되면 1,000만 원 주거든요. 그래서 연봉 5천이 될 수 있는 기회와 푸켓 가족여행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처럼 이렇게 여행 가는 3명을 도우면 이제 연봉 1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6명이 되면 이제 연봉이 2억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소비자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런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건데 이제 올해 만드는 건데 내년 되면 이제 1년이 빠지겠죠. 이렇게 한 6년 동안 비전 보너스를 받으면 이제 한 5억 정도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 만약에 예를 들면 더 큰 수익이 되는 일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끊임없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소득을 만드는 거는 일반인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래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한 3개월은 이 장소에서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너무 늦게 한 거 아닌가? 예전에 10년 전에 누가 와가지고 하자 했는데 그때 했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그게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기도 해요. 먼저 한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뭐 이것도 들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수익이 윤리적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할 일이니까. 그럼 내가 누구한테 알렸어요. 알렸고 그 사람이 2명한테 알렸는데 각자가 뭐 가정에 쓰는 걸 똑같이 썼다 가정해 볼게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쓰면 20만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는 80. 합산해 줍니다. 우리는 내 밑을 지금 잘 듣고 있죠. 이 젊으신 분이 이해하고 엄마를 잘 알려주셔야 돼요. 그죠? 80만 PB면 6% 맞죠? 48,000원. 저희 딸도 1분만 이해하더라고.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내가 자꾸 뭡니까? 어떤 뭐 가치관이 딱 굳어서 그래요. 그죠? 애들은 잘 이해합니다. 80만 6% 48,000원인데 내 밑에 거 있죠. 유이하로. 유이하는 60만에 6% 똑같이 36,000원을 빼주고 나면 S의 소득인 거예요. 그 전체 소득에 유이하의 소득을 빼고 나머지가 내 거라고. 그죠? 그 유의 소득도 36,000원 중에서 A, B의 몫이 있잖아요. 빼주고 나면 24,000원. 36,000원에 3%는 20만 PB는 3% 6,000원 빼주면 요렇게 해서 전체가 48,000원이 돼요. 분배가. 그래서 먼저 했다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노력순인 거죠. 철저하게. 매출순 아니고 노력순. 노력순.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비자 관리를 열심히 하고 그에게 거절을 했지만 또 한번 찾아가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자꾸 노크를 하잖아요. 그 기회 그거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이. 그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는 일이지만 계속 반복해야 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늦게 하더라도 소득이 더 많을 수 있고 스폰서가 없더라 하더라도
소득은 똑같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거죠. 자꾸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주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아무것도 안 쓰시는 분이 저희 그룹에도 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한 세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초기에 열심히 이제 할 때 제가 도와서 소비자를 만들어 놓았죠. 근데 그분은 정수기, 청정기 이런 거는 필터는 어차피 한 번씩 갈고 하시는데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들어가더라고. 세 그룹이 이렇게 쓰니까. 근데 어느 날은 뭐 밑에 분들도 파트너도 안 쓰는 날도 있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면 뭐래요? 뭐래? 왜 돈이 안 들어오냐고. 한 개도 안 썼잖아 이러면 안 써도 들어왔을 그때는 목소리 작아. 들어왔을 때는 목소리 작은데 좀 작게 들어오면 막 난리예요. 그래갖고 안 써도 들어온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매달 들어가 진짜 매달 10만 원씩. 진짜 안 써요 아예. 필터만 갈고. 그래도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한번 노력한 거는 맞죠? 안 쓸 이유는 없죠 사실은. 계속 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알려셔야 돼요 옆으로. 그죠? 자기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멘을 전달하면 좋은가요? 그죠? 결국은 저도 이 고민은 늘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멘 사업이 맞으면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 건지. 제일 첫 번째는 명단을 적어요. 알아보고 너무 좋으면 명단이 뭐예요? 그냥 로또 번호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적어놓고 알리는 거죠. 이렇게 만남과 초대해서 사업 설명을 하면 그의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yes, no 이렇게 그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후원하다 보면 사업을 결정하잖아요. 결정하면 다시 여기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도 배우실 건데 그가 yes, no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알릴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있잖아요. 알아보시고 저는 요 말이 되게 요즘 제일 와닿아요. 좀 풍요롭게 살고 싶잖아요. 풍요롭게 맞죠?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풍요롭게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삶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